지난해 연말 한국 게임이 중국에서 서비스 허가권, 이른바 판호를 무더기로 발급받아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이후 관련주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이목을 모았는데요. 오늘은 관련해 옥석을 가리고 향후 전망까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정보과학부 서정근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서 기자, 이번에 넥슨과 넷마블,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엠픽셀 이렇게 4개의 업체가 게임 7개 판호를 받았죠. 어떤 기업이 이를 통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굳이 등급을 나누자면 개인적으로 스마일게이트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평점으로 따지면 스마일게이트가 A+를, NC소프트가 A0를, 그다음에 넷마블과 넥슨이 각각 B+ 등급을 받을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넷마블이 저 업체들 중에 가장 많은 3가지의 게임 출시 허가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평점을 박하게 주신 것 같아요. NC는 아직 판호를 받은 게 없는데도 말이죠. 사실 넷마블이 2017년부터 지속된 한알영어의 가장 큰 피해자였죠. 넷마블 전성기였던 2016년에 선보인 리니지2 레볼루션. 당시 기준으로는 한국 게임 산업의 그야말로 간판이었는데요. 이 게임에다가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까지 2게임이 텐센트를 통해 현지 배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판호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업체를 통해 출시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게임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게임 시장은 텐센트, 네디즈 두 업체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마블 게임의 전성기와 한알영이 겹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중국 진출이 가능했으면 아마 넷마블의 처지가 지금과는 크게 달랐을 텐데요. 비유하자면 청춘 남녀가 양가 부모 반대로 허송세월에 혼기를 크게 놓친 경우 그런 케이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판호를 얻는 그 넷마블 게임 3가지 있잖아요. 그 3종의 파급력 어떨까요? 예, 그 중에서 에이스 카드로 꼽힐 수 있는 제2의 나라가 텐센트의 관계사 아이드림 스카이를 통해 서비스 허가를 받은 점은 긍정적입니다. 아이드림 스카이는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을 지난해 출시한 곳인데 이 게임이 현지에서 크게 히트하지 못했습니다. 한 회사가 판호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쿼터가 제약돼 있다 보니 텐센트 같은 대형업체는 본사나 계열사, 특수관계 제휴사 통해 배급 계약과 판호 발급 신청을 나눠서 진행하곤 합니다. 넷마블 처지가 예전보다 많이 궁색해졌지만 어쨌든 텐센트와 교분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구나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 외에 A3와 샵타이탄은 현지 중소업체를 통해 판호를 따긴 탔는데 2게임이 앞서 보여준 성과나 현지 배급사들의 면면을 보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스마일게이트에 유일하게 A+ 등급을 주셨네요. 어떻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 판호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콘텐츠가 유통기한이 실질적 유통기한이 아직 남아있는지 유력 배급사와 손을 잡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가령 2020년 연말에 컴투스가 서머너즈워 오리지널 버전 판호를 받았습니다. 이때 드디어 한알영이 끝났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을 했지만 정작 컴투스는 이 게임의 중국 서비스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이미 철진한 게임이라서 그런 거죠.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글로벌 히트작 로스트 아크의 콘텐츠 파워가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죠. 판호 획득 소식이 나자마자 스마일게이트와 텐센트가 중국 현지 대규모 베타 테스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명확한 현재 진영형 콘텐츠인 거죠. 그 상하이 질롱 게임즈를 통해 판호를 획득한 에픽세븐도 나름 준수한 흥행작입니다. 그렇다면 NC소프트에 A 등급을 주셨잖아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NC소프트가 2021년 9월에 좀 미스테리한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모바일 게임 IP 5종의 글로벌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사업 기밀상 누구랑 계약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 2025년 9월까지는 누구랑 계약했는지 공시 자체를 유보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서 기자는 당시 NC가 계약한 상대가 중국 업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마도 리니지 M, 리니지 2M, 블레이드 앤 소울 2, 리니지 W, 아이온 2까지 5종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NC소프트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통으로 마치 밭대기 하듯 다 사갈 수 있는 교섭력이 있는 곳이 텐센트, EA,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4개 정도일 텐데요. 텐센트가 아닌 서방권의 그 정상적인 세계 회사라면 이 좋은 소식을 히든으로 감출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 당시는 한알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을 때였고 텐센트가 한참 납작 엎드려서 공산당 눈치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 만약 서 기자의 추정대로 상대가 텐센트라면 저 게임 중에 어떤 게임이 중국 땅을 받게 될까요? 예, 리니지 M은 너무 오래됐고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리니지보다 리니지2 IP가 시장 친화적인 점, 게임에 담긴 기술적 완성도까지 고려하면 리니지2M이,
그리고 리니지 시리즈의 최신판인 리니지 W,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이고 기대감이 높은 아이온2 이렇게 3개가 우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2는 한국 내 성과가 다소 부진해서 중국 진출 우선순위에선 다소 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넥슨을 보면 B+ 등급을 주셨는데요. 메이플 스토리 M이 국내에서처럼 중국에서도 흥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실 그 넥슨에 A+를 줘야 되나 아니면 B0를 줘야 되나 고민이 좀 됐었는데요. 일단 중국에는 원작 PC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인기가 한국만큼 지금 탄탄하지는 않아서 모바일 버전 메이플 스토리 M이 어느 정도 선전할지 낙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배급사 세기천성도 최근 중국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그러나 출시 예정일 하루를 앞두고 돌연 서비스를 연기했던 최대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한알령 해제의 붐을 타고 다시 서비스될 가능성, 넥슨의 자회사 넥슨 게임즈가 만든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판호 획득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추가로 고려해 볼 만한 긍정적인 요소의 상향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걸 감안해서 B+로 매겼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명해 주신 기업들 외에 저희가 중국 특수 관련해서 지켜봐야 할 기업들 한번 짚어주시죠. 예, 아직 판호를 받지 못했고 계약 여부도 거기 미공개 상태지만 펄어비스가 텐센트와 검은 사막 PC 온라인 게임 계약을 맺어둔 바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차기작 개발 지원으로 고전하고 수익성 또한 악화되고 있는데요. 텐센트 본사가 검은 사막 맡아서 흥행시켜주는 것이 올해 걸어볼 만한 유일한 희망인 셈이죠. 범 텐센트 계열에서 올해 혹은 내년에 소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게임들이 로스트 아크,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검은 사막 PC 온라인 버전 그리고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들일 텐데요. 이 중 어느 게임을 우선순위로 두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도 쿠키런 킹덤의 판호 획득과 중국 진출 가능성이 다른 게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눈여겨볼 만한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 판호를 받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